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저가가 2.21%까지 밀렸다가 이제 반등 나오면서 0.55%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장중에 3.4%까지 밀렸다가 코스피랑 똑같이 뭐 누가 자로 잰 듯이 맞춰서 끝낸 것 같습니다. 0.55%로 좀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이 박스권의 저점 구간을 깨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사실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뭐 테마주나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거의 좀 관심이 없으시고, 저도 대형주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코스닥장만 방송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은 사실 코스피는 제가 뭐 비중 있게 잘 다뤄드리지는 않고 테마주랑 이제 코스닥 시장 섹터 종목들 위주로만 좀 다뤄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때 이제 만들어놨던 저점 구간까지 테스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물타기를 하거나 내가 이제 현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신규 매수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 박스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 터치 될 때 여기서 이제 지지 받는 것과, 그러니까 단순히 또 차트적으로만 지지 받는다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외인기관 양매수로 들어와 주면 더 땡큐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은 기관보다는 이제 외인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팔면서 외국인 양매수가 잡혀주는지 그 부분을 동시에 만족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지수가 이 835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외국인 양매수가 받쳐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는 한번 매수 가담을 해봐도 괜찮다. 단 이것도 제가 한번 지수 볼 때 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미장이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 개파락하고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개파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윗꼬리도 없이 바로 밀릴 때는 언제까지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 템포 기다려야 돼요. 요거 개파락한다고 막 시가에 들이대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오전 하락이 마무리되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외인 수급이, 글씨 진짜 안 써집니다. 제가 마우스를 버티컬 마우스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적응하는데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외인 양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확인해야 되냐. 보통 오전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많이 내리면 외인이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끌어는 올리는데, 이게 이제 점심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오전에 산물량 팔면서 저점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외인 수급이 확인이 됐다면 최소한 한 12시 지나서까지 이 수급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점심 지나서까지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뭔가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한 점심 때부터 해가지고는 베팅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 뭐 미국 증시도 지금 선물이 나스닥이 한 1.7% 정도 오르고 있어서 아마 미증시도 오늘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일 동안 나스닥이 11% 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뭐 20년 코로나 폭락장 같은 그런 뭐 악재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악재가 출현하면서 충격에 의해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3일 동안 나스닥이 11% 넘게 내렸으면 무조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게 맞고,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삼은봉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식량난 관련주들 말씀드릴 때도 삼은봉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보통 이음봉 정도에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3음봉 정도는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내일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미 선물이 올랐고, 혹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겠죠. 내일 새벽 미국 증시가 오를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증시가 오늘 반영이 이미 선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 우리 증시 갭이 조금 뜰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또 요거 갭 떴다고 막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미 증시에 하루치 일단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갭 뜨고 음봉 떨어질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혹시 뜨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한 이렇게 이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뭐 미국 증시가 이제 내일 새벽에 살짝 뭐 올랐다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뭐 오전쯤이 되겠죠. 미선물이 또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증시도 갭 띄우고 이렇게 이제 음봉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오전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절 이벤트를 앞두고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식량난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요거는 이제 5월 9일 이벤트 나오기 전에도 제가 차트적으로만 봐도 거의 3음봉, 4음봉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주산업, 팜스토리 이런 애들 거의 이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는 다 나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좀 이어지느냐, 기술적 반등 후에 죽느냐는 앞으로 이제 뭐 전쟁 상황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시세를 다시 이런 식으로 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전쟁이 아니다. 그냥 특수 작전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전면전으로 진짜 전쟁을 선포를 뭐 하게 된다라는 그건 이제 뉘앙스로 좀 계속 어나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뭐 전면전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식량난 관련주에서는 기대죠. 근데 뭐 이제 아직까지는 특수 작전 정도에서 또 이렇게 뭐 경계가 뭐 핵전술이나 전면전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식품주가 여기서 다시 시세를 뽑으려면 아마 전면전이나 핵전술까지 좀 전쟁의 그 강도가 좀 더 높아졌을 때 시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식량난 관련주들이 뭐 갭 띄우고 대부분 반등이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제가 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식품주들이 반등 나오고 혹시 하락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전쟁 테마주든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주들이 아마 시세를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랑 이렇게 이제 시속 게임하는 부분을 잘 박자를 맞춰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뭐 데모, 현대에버다임, 해인, 그다음에 오늘 새롭게 또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죠.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다스코, 현대코퍼레이션이랑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가스, 유가 쪽은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이 시원치 않죠. 같은 전쟁 테마이긴 한데,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한 뭐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떨어지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스, 유가 애들이 반등을 보였던 건데, 뭐 석탄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시장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모조리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뭐 경기 침체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반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우리, 그러니까 나스닥이 폭락을 한다라는 이 조건과 A라는 조건과 시장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이 가스 관련주들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 정도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대신에 어제
그러니까 항상 그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제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는데 나프타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부터 바로 에코플라스틱 반등했고, 뭐 코롱 플라스틱도 반등했고, 새롭게 뭐 세린 비엔지나 에스폴리텍, MPK, 세우글로벌 같은 것 애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들을 제가 요날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페코랑 뭐 이제 빅텍 요렇게 좀 저는 보고 있었는데 한일 단조가 뜬금없이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이제 멘트를 좀 드렸었고, 네, 뭐 아직 이제 뭐 빅텍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수렴 구간에서 고개를 이제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세 돌려놓고 이렇게 이제 다시 뽑아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빅텍보다 한일단조나 스페코를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미 얘네가 지금 시세를 냈기 때문에 빅텍은 지금 3등주가 돼버린 거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한일단조가 뭐 1등주, 스페코가 뭐 2등주인데 뭐 굳이 지금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종목 다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뉴스 체크, 이제 뭐 북한에서 지금은 이제 뭐 핵실험 정도, 뭐 미사일 발사 정도로만 도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조금 한 단계 더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도발이 들어왔을 때 얘네는 한번 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방송 돌려보시고요. 제가 GS 글로벌은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반반인 구간이다. 이런 구간들이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강하게 계속 뭐 이렇게 11선 타고 가는 거지만, 이 추세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추세, 이렇게 이제 하단 추세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탈하게 됐을 때 약간 이제 장대 음봉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험한 자리다. 리스크가 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얘는 이제 21선 구간에서 뭐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돌림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만약에 21선을 또 이탈하게 되면은 뭐 이런 구간까지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뭐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회복되고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식품주들이 좀 시세가 죽으면 수급이 이쪽으로 좀 기대 심리가 이동을 할 거니까요. 근데 지금 뭐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 딱지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현대 에버다임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시간에서 또 오르기도 했지만, 뭐 워낙 끼가 좋은 애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부터는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자리에 이제는 좀 도달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주가 데모랑 현대 에버다임 두 종목밖에 없다면 얘네들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이랑 뭐 다스코,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새로운 종목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로 있던 관심이 얘네들로 쏠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조정받고 얘네가 그 수급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모습이 원전주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한신기가 대장 역할을 하다가 새롭게 뭐 이제 우진이나 서전기전 같은 애들이 대장하면서 치고 나오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된 한신기계는 조정을 보이고, 우진이나 뭐 서전기전은 좀 이렇게 수급이 또 쏠리고,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서전기전이 이제 갑자기 대장 역할하면서 쭉 땡기다가 일진파워로 또 돈이 쏠리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원전 테마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종목 간의 어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한신기계에서 우진으로 대장이 바뀌었다가 잠깐 서전기전으로 다시 이제 대장이 바뀌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원전 전체 애들이 같이 좀 이렇게 죽는지 전체적으로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치고 나오는 애들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이 원전을 앞으로 뭐 1주가 됐건 2주가 됐건 조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테마가 될지 안 될지 결정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아직 조금 시세가 덜 났다고 보여진 애 중에 뭐 일진파워나 요런 애들은 조금 저도 일단 기대는 좀 가지고 보고 있는 애거든요. 왜냐면은 요때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봉을 세웠던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지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도 이러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눌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어떤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 27,500원 구간 요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진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날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났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뭐 원전주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전쟁 테마랑 뭐 일부 원자재 그리고 뭐 원전 테마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생각한 테마가 일단은 없다. 시장이 회복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이런 종목들을 보면 되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기 전까지는 이쪽 애들만 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양분된 느낌이죠. 우크라 재건 관련 건설주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건설주 이렇게 좀 나눠졌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실 가려면 이번에 어떤 뭐 국정과제 발표가 됐을 때나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식이 있었던 오늘 뭐 전후 기점을 해가지고 다시 좀 파동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뭐 한 1, 2주 안에 얘네가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졸졸이로 흘러내린다면 건설주는 어쩌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은 건설주가 이대로 죽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시장이 오른 거지 제 생각에 너무 과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뭔가 지금 정책으로 가기보다는 혹시라도 정말 어느 순간에 전쟁이 종전이 됐을 때 그때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쪽으로 이 건설주들로 수급도 옮겨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건자재는 제외겠죠. 근데 뭐 이런 이제 건설주 같은 애들은 요거랑 좀 연결 지어가지고 당분간 이제 조금만 더 저는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쪽이랑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진 않고 이쪽 건설주들은 지금 철저하게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여기랑 여기가 이제 조금 연결이 되는지 이제 수급이 이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시장이 여기서 뭐 또 단기 반등 하루 이틀 나왔다가 다시 죽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뭐 이제 뭐 강했던 테마들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돌림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산주공 뭐 수소차 테마주들 부산주공 SP오일셀 뭐 유니크는 조금 이제 추세를 너무 깨긴 했는데 어찌됐건 아직까지 이제 이 정도 자리는 지켜주고 있네요. 이 가격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수소차도 뭐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로봇주는 휴림 로봇이 일단 뭐 지금 경고 딱지를 좀 달고 있어서 얘는 공략하기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가더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로봇주들 근데 로봇주들도 사실은 조금 너무 많이 좀 오랫동안 해먹어 가지고요 신선도는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나마 제일 강한 애들이 UAM인 것 같아요. 뭐 베셀 뭐 요런 애들, 기산텔레콤. 뭐 기산텔레콤은 이제 5G 재료도 좀 엮여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UAM 쪽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하다고 보여져서 베셀이랑 뭐 기산텔레콤, 캔코와이어로 예 정도. UAM도 뭐 최근에 뭐 혹시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또 빠르게 회복력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방울 테마는 KG 스틸은 솔직히 조금 이제 가격대가 높은 것 같고 조금 주목을 해본다면은 가격적으로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애들, 얘네들도 제가 광림, 그러니까 재료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광림도 제가 딱 요 3,000원을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하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쌍방울은 조금 질질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뭐 광림 정도 얘만 지켜보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뭐 철강주들 뭐 이미 방송하면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시간에서 이제 조금 뜨긴 해서 그렇긴 한데 뭐 최근에 철강주들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하이스틸이나 금강철강도 요런 이제 매수 자리면은 되게 매력적인 지지 구간에 오긴 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쉬워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상승, 눌림 그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다시 이런 구간들이 이제 지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에서 한 2.64% 정도 상승이 나왔고 하이스틸도 거의 비슷한 자리잖아요. 여기 상승, 눌림, 뭐 다시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이제 또 지지가 되고, 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죠. 야, 뭐 고려제강 얘는 상한가 나오고 나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떨어졌네. 동일제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시면은 이런 거 보면 딱 답 나와요. 얘네들이 상한가를 들어갈 때의 모습. 지저분하게 들어갔잖아요. 이런 애들은 잘 이렇게 이제 상한가 눌림목 매매를 잘 하지는 않아서 힘도 별로 없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디테일한 것들이 크게 내 계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부지런하신 분들이 잘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희 무료 체험반 카톡 링크 드리니까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